저번 시간에는 보이는 컴포넌트를 위주로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또 스마트폰의 디자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레이아웃을 배우면서 어떻게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릴레이티브 레이아웃 혹은 상대적 레이아웃이라고 불리는 이 레이아웃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컴포넌트가 절대적인 위치나 크기를 갖고 있지 않고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앱 인벤터에서도 이 상대적 레이아웃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은 컴포넌트에 따라 레이아웃의 크기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맞추기는 보다 상위에 있는 레이아웃의 크기를 맞추게 됩니다. 픽셀은 픽셀 단위로 고정된 크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퍼센트는 말 그대로 비율 단위로 크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면 꽉 찬 화면, 50%면 그것의 반, 이런 식으로 비율 단위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고정된 픽셀보다는 자동 혹은 부모의 맞추기 혹은 퍼센트를 통해 화면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디자인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과 수직 배치 레이아웃, 표 레이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안에 컴포넌트들이 수평으로 배치되는 레이아웃입니다. 가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 배치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안에 컴포넌트들이 수직으로 배치되는 레이아웃입니다. 컴포넌트들이 세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 배치 레이아웃은 열과 행을 조정해서 가로, 세로의 개수를 정해줄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두 개의 열과 두 개의 행을 갖고 있는 표 배치 레이아웃이라면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의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표 배치 레이아웃의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거나 혹은 레이아웃의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보이는 컴포넌트는 버튼, 레이블과 같이 뷰어에 끌어다 놓았을 때 눈에 보이는 컴포넌트들을 말합니다. 뷰어 안에 생성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어 안에 삽입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의 위치를 바꾸거나 속성을 통해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카메라, 센서, 전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실제 뷰어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도 센서와 같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뷰어 화면에 끌어다 놓으면 실제 뷰어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뷰어 화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라고 해서 가속도 센서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실제 화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뷰어 화면 어느 곳에 끌어다 놓던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또한 컴포넌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예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미리 정해놓은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았다면 버튼을 누를 때 엄마에게 전화가 걸리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우리 반 전화번호부 혹은 동창회 전화번호부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내가 입력한 텍스트 상자의 정보와 버튼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오는지 알 수 있는 예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존의 전화번호부를 통해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부와 앱 인벤터가 어떻게 연동하는지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로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 그리고 전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은 보이는 컴포넌트, 전화 컴포넌트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입니다. 네, 이번에는 레이아웃과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이 상대적 레이아웃, 즉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은 우리가 어떤 것의 사이즈 혹은 위치를 고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보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끔 그렇게 자동으로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하는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스마트폰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패드나 탭 같은 큰 화면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큰 화면을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보기도 하고 세로로 세워서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볼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대적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습을 통해서 핸드폰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버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버튼의 사이즈를 높이를 자동으로 하고 너비를 꽉 채워보겠습니다. 네, 버튼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에서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버튼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스마트폰을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기울였는데 기울인 상태에서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꽉 차 있는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가 컴포넌트의 너비를 부모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픽셀과 같이 고정적인 사이즈로 정해주게 되면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 이 넓이가 100픽셀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이렇게 고정적인 사이즈를 볼 수 있고 스마트폰을 세워도 이렇게 크기가 변하지 않는 똑같은 버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이너가 원하는 크기를 사용자가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핸드폰을 가로로 눕히거나 혹은 더 큰 해상도의 핸드폰으로 보게 될 경우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화면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디자이너는 이렇게 보이겠지 하고 디자인을 했는데 사용자는 디자이너가 생각한 것과 다른 화면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상대적 레이아웃을 통해 릴레이티브 레이아웃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디자인을 담을 수 있는 레이아웃,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마찬가지로 팔레트 안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어떤 것을 담기 위해서 바깥에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빈 공간이 생기고 이 뷰어에서 디자이너 뷰어에서는 회색으로 보이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레이아웃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넣으면 버튼을 넣는 순간 레이아웃이 둘러싸고 있던 레이아웃이 버튼을 꽉 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의 높이와 너비가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높이와 너비가 자동이라는 뜻은 안에 들어있는 컴포넌트 사이즈와 맞게끔 조정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버튼을 넣는 순간 버튼의 사이즈만큼 레이아웃의 사이즈도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레이아웃의 사이즈를 바꿔주기 위해서 너비를 자동이 아닌 부모에 맞춰 보겠습니다. 부모에 맞출 경우 이 스크린의 가로 화면만큼 이 너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을 또 누르고 보니까 원래 들어가는 밑에 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삽입되게 됩니다. 또 누르면 또 이렇게 넣어지는 이유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이 가로 정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스크린의 기본 레이아웃은 세로 정렬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버튼을 넣으면 아무리 가로로 넣고 싶어도 이렇게 세로로 정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버튼을 넣을 경우 가로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수평 배치 레이아웃과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버튼과 혹은 다른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배치 레이아웃의 사이즈는 이 높이와 너비를 통해서 맞출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버튼들은 지워볼게요.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있는 버튼이 지금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은 이 화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수평 배치 레이아웃의 너비가 부모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튼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수평 정렬을 왼쪽에서 중앙 혹은 오른쪽으로 맞춰주는 거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수직 정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높이를 부모에 맞추면 이만큼 넓어지게 되고, 이 버튼의 수직 정렬 또한 위에 있던 것을 가운데로 바꾸면 가운데로, 아래로 바꾸면 아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가운데로 보낼 경우 수평 정렬에서도 가운데, 수직 정렬에서도 가운데, 이런 화면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 그리고 높이와 너비를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컴포넌트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번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벤터를 사용하면서 익숙해지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배치를 해보면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을 지울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수평 배치 레이아웃 하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있는 이 버튼원도 함께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 하나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할 경우 이 안에 있는 컴포넌트도 같이 삭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삭제된 컴포넌트는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삭제하면은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할 때는 신중하게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직 배치 레이아웃은 잘 쓰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뷰어의 기본 레이아웃 설정이 수직 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쓸 때는 보통 수평 배치 레이아웃과 함께 쓰게 됩니다. 수평 배치 레이아웃 안에 수직 배치 레이아웃을 여러 개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들을 여러 군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두 개를 겹쳐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아웃 안에 있는 표 배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배치는 열과 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열과 행을 조정해서 컴포넌트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곳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가상의 칸막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열 2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칸막이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컴포넌트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넣을 때 넣으려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영역이 각각의 열과 행을 나타내는 것이고, 버튼을 놓으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버튼을 놓으면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는 이렇게 넣어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겹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표 배치 레이아웃이 열과 행이 2 곱하기 2 해서 총 4개의 칸이 있는데, 이 4개의 칸보다 더 많은 버튼을 넣으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버튼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컴포넌트를 몇 개 넣을지 생각하고 열과 행을 정해주는 것이 표 배치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 배치 레이아웃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한 번에 삭제가 되고, 이 수평 배치 레이아웃 또한 삭제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한 번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항상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알림을 제외한 웬만한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보이는 컴포넌트이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미디어에 있는 카메라나 소셜에 있는 전화
혹은 센서에 있는 가속도 센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뷰어에 넣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능을 쓸 수 있게 준비를 시켜주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컴포넌트를 넣으면 카메라 기능을 쓸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것이고, 전화 컴포넌트를 넣으면 전화를 걸 수 있게 준비해 주는 것, 그리고 가속도 센서 컴포넌트를 넣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가속도 센서를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쓸 컴포넌트들을 미리 다 뷰어 안에 넣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뷰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뷰어 안에 있는 화면 아무데나 놓아도 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삽입하는 위치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모두 다 다른 속성을 갖고 있는데, 속성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캠코더나 카메라처럼 속성을 바꿔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한번 삽입해 보시고 컴포넌트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컴포넌트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필요한 예제는 전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전화 컴포넌트를 제외한 모든 컴포넌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 걸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이 제 화면을 보고 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안에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뷰어 안에 끌어다 넣으면 레이블이 들어가게 되고, 이 레이블 1 텍스트라는 글자를 바꿔주기 위해서 속성에 있는 텍스트를 바꿔주겠습니다. 텍스트는 1. 미리 지정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정해 놓은 전화번호에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리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전화는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버튼 컴포넌트를 꺼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버튼 컴포넌트의 텍스트도 버튼 1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속성의 텍스트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전화 걸기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으면 미리 지정해 놓은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블을 하나 더 넣어서 내가 직접 입력해서 전화를 거는 문구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있는 레이블 2 텍스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2.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 걸기라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입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상자가 필요하겠죠? 입력을 받는 텍스트 상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텍스트 상자를 뷰어 안에다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 텍스트 상자에는 전화번호, 즉 숫자만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입력 없이 숫자만 한번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에서 텍스트 상자에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판이 뜨는데, 이런 자판은 전화번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텍스트 상자를 눌렀을 때 숫자만 뜨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 컴포넌트를 누른 상태에서 속성을 보시면 밑에 숫자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을 클릭해 주시면 실제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변한 것이 없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 상자를 다시 입력해주면 이 숫자 자판밖에는 뜨지 않습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혹은 우편번호 같이 숫자만 입력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 자주 쓰는 그런 속성 옵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또 여기에 텍스트 상자 1 힌트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텍스트 상자 1 힌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 1을 눌러주고 밑에 힌트에서 텍스트 상자 1 힌트를 지워주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화면에서는 실제 보이는 것이 없지만 스마트폰 화면에 가면 이렇게 아까 텍스트 상자 1 힌트라고 있던 문구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버튼을 하나 삽입해 주겠습니다. 이 버튼 또한 전화 걸기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레이블의 이름,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해서 전화를 거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한 다음 전화 걸기, 전화번호에서 선택 후 전화 걸기 이렇게 해주면 되고,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소셜에 있는 전화번호 선택입니다. 소셜에는 전화와 전화번호 선택 혹은 문자,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소셜 기능을 쓸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화번호 선택, 이 버튼을 꺼내줍니다. 마치 생긴 것은 버튼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버튼과 유사하게 생긴 전화번호 선택 1, 텍스트 이 버튼을 누르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화번호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거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전화번호 선택 1 텍스트라는 말이 별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보겠습니다. 컴포넌트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선택 1을 클릭한 다음 속성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바꿔주시겠습니다. 전화번호 선택이라고 바꿔주었고요. 마지막으로 버튼을 하나 더 꺼내서 선택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레이블에다가 내가 선택한 전화번호부에서 선택한 전화번호를 출력한 다음 전화를 걸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레이블 4에는 사실 원래 들어가는 텍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텍스트를 전화번호가 출력되는 곳이라고 써 놓겠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출력되는 곳이라는 글자는 내가 전화번호를 선택한 다음에 바뀌게 될 것입니다. 레이블 또한 글자가 들어가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 넣을 수 있고 어떤 글자든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디자인이 완성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이 디자인에 기능을 넣어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디자이너를 통해 어떻게 디자인하고 배치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적절한 컴포넌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이너 블록 중 블록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